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요,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면서요, 불안정한 증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포지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텐데, 이렇게 공포지수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사님? 예, 맞습니다. 네. 이 공포지수가 2020년 3월이죠. 그때가 네.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때죠. 뭐 전 세계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한국도 이제 급락을 했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그 지난주 급락 때 한국 공포지수가 가장 높게 음,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유 그 공포지수를 올리는 거는 네. 이제 옵션 가격인데요. 이제 이 외곽의 옵션 가격까지 이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 해지를 위해서 이제 풋옵션을 많이 사게 되면서 네. 그 외가격 옵션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공포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급등했던 공포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2, 3일 만에 지금 다시 그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큰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공포지수라는 거는 네. 옵션 가격으로 이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 외가격 옵션들이 움직일 때는 한 번에 막 수백 %씩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증시를 폭락시켰던 주범, 그 어, BOJ의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이제 될 텐데요. 네. 자, 보시면 8월 달에는 미국과 그 BOJ의 그 금리 결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죠. 예, 네. 예, 이렇게 매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없는 때가 있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BOJ와 그 FOMC는 이제 9월 달에 회의가 있고요. 그 8월 달에는 이제 한국은행 정도만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8월 달 금리는 동결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9월 달에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100%입니다. 그렇죠. 아니, 네. 금리 인하가 100%인 게 있냐라고 이제 물으실 텐데 이 기관들, 외국인들만 참여하는 그 초단기 금리 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앞으로 금리를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미 시장은 100% 인하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5bp 0.25% 인하냐, 50bp 0.5% 인하냐 요 차이고요. 아무래도 현재는 그 50bp 인하인지 25bp 인하인지 시장도 지금 간팡진팡한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변수는 시장에 더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100% 인하할 거다. 문제는 그 폭이다라고 그죠. 생각하고 있고 그 BOJ는 시장이 이렇게 놀라니까 시장 상황을 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오늘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PPI 지표들이 발표되고 나오죠. 예, 네. 맞습니다. 그 PPI 발표되고 그리고 그 주 후반에는 이제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월마트 같은 이런 그 업체들의 실적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크로 지표는 네. 중앙은행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큰 움직임을 이 시장 전체를 눌렀던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공포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어,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공포지수가 다시금 완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FOMC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25bp인지 50bp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 CPI, PPI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지수도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이런 장사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결국에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 불안할 때는 숫자를 보자.
이게 가장 맞고요. 주식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와서 현재 할인한 게 그 주식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을 좀 리뷰해보는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을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 그 전기전자 업종 그 시총 1, 2위부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다 아시는 것처럼 7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각 부분별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냐? 네. 이제 모두가 다 거기만 이제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아니 그래 엔비디아 들어간다고 했다가 자꾸 아니라고 계속 하고 번복이 네, 되니까. 계속 네. 이게 지금 국내 매체에만 나온 것도 5번 이상이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던데 또 번복되고 얼마 전에는 또 로이터에 나왔다가 맞아요.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정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하반기에 HBM3E 납품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HBM3E를 누구한테 납품을 하느냐? 이거를 쓰는 데는 현재 쓰는 데는 삼성전자가 제대로 납품을 해서 쓸만한 데는 엔비디아랑 AMD밖에 없는데 이 AI 가속기 시장의 90%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이거를 AMD가 가서 쓸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시장은 낸 상태고요. 주가에도 이미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선반영돼서 뭐 8만 원대 쭉 올라갔다가 이 매크로가 빠질 때 시가총액 1, 2위는 실적과 상관없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패시브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가 같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매크로가 잠잠해지니까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 말고 AMD도 MI 325 칩이나 350 칩을 이제 하반기에 낼 텐데 그러한 AI 가속기 칩도 HBM3E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쓸 건지 하이닉스 쓸 건지 마이크론 쓸 건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그 승기를 그 잡는 그 모양새가 나오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 주가가 한번 그 이전 그 급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더 회복할 수 있지 만회할 수 않을까 있겠다. 예,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결국에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기 전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에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좋았고 HBM3E가 나갈 거다.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데가 어디죠? TSMC입니다. 네. 그렇죠. 파운드리. 사실 그 엔비디아의 가속기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10만 전자 갈 수 있는 그쵸, 스토리인데 네. 지금 TSMC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TSMC가 7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TSMC 실적이 우리 굉장히 좋았다.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비해서는 40% 넘게 성장을 했고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3분기의 TSMC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보고 있는데 7월 달에만 한 45% 정도 나왔으니까 더 좋을 것 같다. 37% 증가였는데 45% 증가했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은 낮은 가격이구나 사도 좀 괜찮구나 하는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안도를 가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TSMC에 현재 들어가는 네. TSMC에 현재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HBM3E를 대만으로 이제 보내서 TSMC에서 그거를 HBM3E와 그 만들어진 칩과 결합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렇죠. 네. 가속기 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 2분기 매출이 뭐 16조
16.4조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5조 5천억 정도 나왔고 이게 이제 사실 막판에 좀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실적 예상 부합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컨센서스가 막판에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랜드 쪽이 예상보다 그 높아진 눈높이는 맞추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말고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네. 사실 현대차 이제 기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 실적은 항상 계속 좋고 사상 실적이 이렇게 최대인데 좋은데. 네 맞습니다. 네. 왜 주가 이렇게 안 갑니까? 사실 요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기아가 연초에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기아차 정말 멋진 랠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내려온 상황인데 현대 기아차 실적 보면은 현대차가 매출 45조에 영업이익 4.27조 원 나왔고요. 기아차가 27.5조 매출에 영업이익 3.6조 정도 나왔고 컨센서스보다 다 조금씩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고물량이냐? 자,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를 이렇게 쭉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를 이렇게 보면요. 현대차, 기아차들의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목표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 한 35만 원에서 한 38만 원 사이,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네. 사이인데 여기가 어떤 구간이냐? PBR 1 구간입니다. 장부가 1 구간입니다. 이렇게 돈 잘 벌면은 장부가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퍼가 약 한 6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한 5 정도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4.5에서 뭐 5, 추정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만큼은 가야 된다. 그 주가는 더 가야 된다는 시각인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야 되냐? PBR 1 정도는 가야 된다. 그 12 months forward 그 PBR로 1 정도는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각각 다른 논리를 붙여서 그 목표가를 이제 산출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도 이미 알려졌지만 6월 달에 현대차가 지분 현재 100%를 가지고 있는 인도 법인에 대해서 IPO요? 예, 네. 맞습니다. IPO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IPO는 이제 SEBI라고 인도의 금융 당국이 허가를 내줘야 인도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빠르면 9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예측이 지금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한 17.5% 정도만 이제 구주 매출을 하게 되고 네네.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그 시가총액이 만약에 30-40조 되는 회사의 지분을 80% 이상을 현대차가 갖고 있다. 그럼 현대차를 봤을 때 자회사가 이렇게 뛰어난데 현대차의 목표가를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그쵸, 네. 이거를 기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만약에 자사주 매입이 나오고 소각이 나온다. 이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주가 카탈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기대는 많이들 하고 있다. 이게 안 나온다면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최소한 급락을 지수가 더 빠진 한이 있어도 하반 경직은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완성차 업체 현대차랑 기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하락장과 함께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인도 IPO라는 모멘텀 그리고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인베스터 데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2차 전지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캐즘 우려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도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셀업체만 봐도 연초 대비 주가가 한 30-40% 정도씩은 하락을 해 있는데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AMPC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조금 좀 보이고 있고요. SDI 같은 경우는 그 넥스테라 에너지 뭐 공시를 통해서 고객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1조 원 규모의 그 ESS 배터리 납품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 SDI의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셀 업체들의 경쟁사인 파나소닉이 2분기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파나소닉도 거기에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ESS 부분은 연평균 최소 17% 정도는 쭉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S에 이제 집중하는 좋게 보는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정도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성장을 한다면 그 SDI 같은 경우는 퍼 15 정도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 또 6월 달에 노스볼트라는 이제 그 유럽의 네. 그 배터리 셀 회사가 BMW한테 납품하기로 돼 있던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이 BMW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BMW가 어디 써야 되긴 하는데 셀 업체를 써야 되는데 어제 또 BMW가 어제 이제 밤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네. 이제 벤츠가 그 우리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공개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CATL, 뭐 파라시스, 뭐 SK 온도 조금 있고 BMW는 CATL하고 전부 다 삼성 SDI입니다. 자 그러면 노스볼트가 삼성 SDI에 한 번 더 물량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양극재 업체를 보고 가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셀 양산을 위해서 아마 2170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되었는데 셀 양상을 위해서 장비 업체들한테 이제 뭐 발주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좀 그 비싸지만 이러한 그 얘기 그리고 오늘 또 이동채 회장의 그 광복절 특사 그 사면이 네네.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아직 실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믿을 건 실적이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진신매매 최준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